안녕하세요. 오늘 정신분석의 세미나 10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290페이지 2번부터 나갈 차례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 프로이드가 사랑의 초석을 위치시키고 싶어 했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엄밀하게 성적 관계에 속하는 것이 개입되는 것은 오로지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능동성, 수동성의 관계가 과연 성적 관계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가령 늑대인간의 어떤 구절이나 5가지 정신 분석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몇 개의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거기서 프로이드는 자신이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양극을 참조하는 것은 성적 차이 속에서 가늠될 수 없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명명하고 포함하고 은유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남녀관계는 심리적으로 능동성, 수동성의 대립이라는 대표자를 통해서가 아니면 대립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포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남녀의 대립 자체에 딱 들어맞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프로이드가 사용하는 동사는 문제의 핵심을 아주 예리하게 표현해 주는 것으로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즉 그는 수동성, 능동성의 대립이 유입되고 본떠지고 주입된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동맥 조형술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으로는 남녀관계 자체를 완벽하게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그 프로이드가 남녀 관계의 그 사랑을 갖다가 달리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능동성, 수동성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표현 자체도 남녀 관계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위치를 정확하게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용어 말고는 다른 방식으로는 남녀 관계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능동성, 수동성의 대립이 사랑의 영역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를테면 남녀관계 속에 사도마조히즘을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성 자체의 현실화와 관련해 결코 무턱대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능동성, 수동성이라는 개념 가지고 우리는 남녀관계를 설명해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이 남녀관계 속에 사도마조히즘을 주입시키는 문제예요. 이걸 주입시키는 것이 과연 성 자체의 그 현실화와 관련해서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남성은 사디즘적이고 여성은 마조이즘적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과연 남녀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분명 성적 관계에서는 욕망과 관련된 온갖 틈새들이 작동합니다. 너에게 내 욕망은 어떤 가치가 있지? 이는 연인들의 대화에서 제기되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가령 흔히 말하는 여성적 마조히즘이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가치에 관해서는 괄호 안에 넣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적 마조히즘이 포함된 대화는 많은 점에서 남성의 환상이라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좀 마조이즘적이야. 여성은 좀 이렇게 당하는 쪽이지. 여성은 많이 수동적이지. 이것은 남성의 환상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성은 환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에 관해서는 그것이 우리 측의 공모로 유지되고 있다고 여겨질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이거는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의 어떤 그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남성은 그런 거고 여성은 그런 거야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을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 주제에 관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앵글로색슨 계열의 연구 결과에만 의지하지 말고 또 여성적 마조이즘에는 여자들 쪽에 어떤 동의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으려면 이는 무의미한 말이죠. 우리 쪽 분석가들로서는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여성들에게 논의를 국한시키는 것이 좀 더 정당한 일일 겁니다. 이건 여자들에게 직접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과연 여성적 마조이즘이 그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환상 속에서 착각하듯이 이게 여성성의 고유한 측면이냐 하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정신분석 집단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이들 저변에 특히 여성적 마조이즘의 존재를 믿으려는 경향이 깔려있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그 정신분석가들에게서도 이러한 그 사고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아마도 성의 이해관계와 관련해 너무 성급하게 벗겨버리지 말아야 할 어떤 장막이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의 논의를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그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이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여성적 마조이즘이라는 것이 무슨 은막의 합의를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그게 어떤 어떤 그 가능성의 차원에서 그렇든지 이 여성적 마조이즘을 믿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깔려 있더라. 결론적으로 그 얘기가 되겠죠. 어찌 되었든 이 수준에서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의 장을 다시 말해 나르시시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나르시즘에 대해 프로이드는 이 논문에서 그의 용어로 그것은 아우토에로티시가 자아에 대한 조직화된 관심들 속에 삽입됨으로써 구성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을 아우토에로티시, 자가성애가 자아의 구조에 편입된 것이다,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아우토에로티시, 이 자가성애가 자아의 구조 속에 삽입됨으로써 나르시즘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르시즘이라는 틀 내부에 외부 세계의 대상들에 대한 표상, 선택과 분별, 인식 가능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요컨대 고전 심리학의 활동 모델로 했던 모든 장이 그 틀 속에 포함됩니다. 나르시즘이라는 관점, 그 틀로 외부 대상을 보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중 어떤 것도 아직 그 어떤 것도 타자, 근원적 타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를 표상해내지는 못합니다. 이 나르시즘이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대상을 갖다가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타자, 근원적 타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타자를 표상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징적인 타자에 대한 상징적 개념을 도출해낼 수 없다. 나르시시즘적 관점과 시각을 통해서는 우리가 외부 대상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이 상징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프로이드 이전까지의 사랑의 심리학이 모두 실패해버린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환상적 관점, 나르시즘적 관점이라는 것은 환상적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자기애적 관점, 이런 관점으로는 그 타자에 대한 정확한 또는 객관적인, 보다 현실적인, 보다 상징적인 이미지 또는 의미를 구축해낼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성욕이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형태로 제시되는 대립적인 두 세계 사이에서 이 타자의 표상은 분명 결여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남성적 이상과 아이디얼 이상과 여성적 이상이 심리 구조 속에 형상화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능동성, 수동성의 대립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상들은 본래 가면 무도회로부터 유래하는데 이것은 제가 도입한 용어가 아니라 한 여성 정신분석가가 여성의 성적 태도를 규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어이지요. 가면 무도회란 동물들이 짝짓기를 하는데 꼭 필요한 구애 행위, 과시에서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그런 식의 몸치장은 일반적으로 수컷에게서 나타나지요. 인간에게 가면 무도회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정확히 그것은 상상적 차원이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성욕 그 자체가 부분 충동을 매개로 회귀하며 자체의 고유한 능동성을 펼쳐나간다는 점을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나르시즘적 관점에서는 타자를 분별해내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타자는 가면으로 가려진 어떤 것이다. 그게 뭘까요? 그 타자가 그게 여기서는 성욕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성욕이 부분 충동을 매개로 해서 회귀하며 자체의 고유한 능동성을 펼쳐나간다는 점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예, 그 타자라는 건 바로 성욕,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르시즘적인 관점에서는 아우터 에로티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결코 섹슈얼리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섹슈얼리티는 가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드러내서 성욕을 부분 충동이라는 이 매개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 그 어떤 인간의 성을 갖다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할 때 이것을 능동성, 수동성으로 구분하는데 이 능동성, 수동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애매모호하고 비정확한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또 하나의 차원에서는 이 사랑의 장이라는 게 나르시즘적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능동성, 수동성으로 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데 그것은 굉장히 부정확하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사랑의 장이라는 건 나르시즘적 틀에 의해서 작동되는 것이다. 예, 이걸 얘기했어요. 그 나르시즘적이라는 것은 아우터 에로티시가 자아의 구조 속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볼 때 그 나르시즘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한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한 그 인간의 나르시즘적 관점 속에서는 진정한 타자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타자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타자라는 것은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의식적 성욕, 무의식적 진실인 성욕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무의식적 성욕이 바로 부분 충동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자신의 능동성을 펼쳐나간다는 것. 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르시즘적 사랑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는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락강이 지적하는 것이죠. 3번 들어가겠습니다.
부분 충동들에 대한 프로이드의 모든 진술에서 우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칠판에 그린 운동, 추동력의 순환 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 운동은 성감대의 가두리를 거쳐 나온 후 제가 대상 A라 부른 것을 한 바퀴 돈 다음 마치 그 가두리가 자신의 표적이라도 된 듯이 그 가두리로 되돌아갑니다. 능동수동 재규의 구조죠. 저는 주체가 엄밀히 말해 대타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환운동을 통해서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타자의 차원에 대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타자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 결여죠, 결여. 결여와 섹슈얼리티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환운동을 통해서다. 프로이드의 텍스트 전체를 꼼꼼히 검토해보면 제 주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충동의 순환성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자를 통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서의 타자는 외부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전자, 즉 타자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대상의 나르시즘적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사랑에 포함된 대상에게 어떠한 초월성도 남겨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대상의 나르시즘적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타자를 통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대상의 나르시즘적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뭐죠? 아우터 에로티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대상을 아우터 에로티시적인 관점에서 나의 만족의 도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대상의 나르심적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상에게는 어떤 초월성도 남지 않아요. 자신의 아우터 에로티시의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초월성이 없어요. 그러나 후자, 즉 충동의 순환성, 여기서는 가는 것과 오는 것 사이의 이질성을 통해서 그 사이로 어떤 간극을 드러낸다. 어떤 능동성 안에서의 능동과 수동, 그 이질성을 통해서 어떤 간극이 드러나요. 그건 뭐죠? 대상이 주변을 돌고 들어오면서 가두리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 가두리가 뭐예요? 결여의 장이고 성욕의 장이 되는 것이죠. 그 간극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결여, 성욕의 불만족,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차이, 사랑과 차이예요. 사랑은 철저하게 나르시즘적 관점을 통해서 시작되고 아우터 에로티시의 만족이라는 목적을 지향하고 거기에는 초월성이 없다. 그러나 충동의 원한 구조는 대상이 주변을 돌고 다시 자신의 가두리, 즉 결의의 장, 성욕의 장으로 돌아옴으로써 이 또 다른 어떤 그 대상 A를 지향하는 어떤 추동력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다. 거기서는 바로 이 타자가 아우토 에로티시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환상의 대상 A, 궁극적인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그러한 섹슈얼리티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거죠. 예. 여기엔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욕이 지향하는, 즉 결여가 지향하는 그 대상은 초월적 대상이죠.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로서의 대상. 그것을 다시 돌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충동의 순환성이라 이거죠. 그 다음 문장. 보다와 보여지다 사이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샤우루스트. 시간 충동의 예를 봅시다. 프로이드는 어떤 외부의 대상,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상을 응시하는 것, 베샤원과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 응시되는 것, 베샤우트 베르덴을 대립시킵니다.
왜냐하면 대상과 사람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두 동사가 원한의 끝에서 엇갈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점선이 약간 비껴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둘을 연결시키려면 프로이드는 그 기저에서, 즉 출발점과 종착점이 합쳐지는 곳, 정확히 말하자면 회계 지점에서 그 둘을 붙잡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시관 충동의 뿌리는 전적으로 주체 안에서, 즉 주체가 스스로를 본다는 사실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주체 안에서 주체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 주체 안에 있는 타자가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타자의 응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스스로를 본다는 뜻이죠. 주체 안에서, 즉 주체가 스스로를 본다는 사실 속에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하지만 역시 프로이드답게 그는 여기서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결고리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울상이죠. 이건 상상되죠. 그런 게 아니라 selbst ein Sexualglied beschauen, 즉 자기 성기 속에서 자기 성기를 통해 자신을 응시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성기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응시하면서 자신을 응시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성기라는 건 수치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치감을 통해서 자신을 응시한다. 자기 결여를 응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섹슈얼 그리드라는 거, 이거는 성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의 결여를 보는 것 또는 수치감을 마주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수치감을 스스로 대면하면서 자신의 결여를 보는 것,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결여를 보는 것, 이게 바로 시관 충동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텐데 이 역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은 그 역의 문장과 등치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역은 아주 흥미로운 문장인데 아무도 그 유머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저로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역은 바로 Sexual Greed von einer Person beschaut werden 이라는 문장인데요. 숫자 2가 홀수가 되는 것에 흐뭇해하듯이 성기, 즉 음경은 자신이 응시되는 것을 즐깁니다. 요게 이제 시관적 도착증자죠. 말하자면 그 노출증. 예. 나의 음경을 보는 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의 타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외부의 타자는 단순하게 나의 만족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나는 나의 그 결여로 들어가면서 결여를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향유를 응시하는 거예요. 향유에 집중하는 사람이 도착증자고 결여에 집중하는 사람이 시관 충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결여에 집중하는 사람이 충동의 주체고 향락에 집중하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도착증자예요. 그러니까 시관적 도착증자와 다시 말하면 관음증이라든지 노출증과 같은 시관적 도착증자와 시관 충동의 주체의 차이는 바로 뭐냐? 돌아서 수동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결여로 돌아왔을 때 그 결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 결여 자체를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그 결여라는 수치감 이면에 자기 향락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이제 도착증자와 이 충동의 주체와의 차이예요. 숫자 2가 홀수가 되는 것에 흐뭇해하듯이 성기, 즉 음경은 자신이 응시되는 것을 즐깁니다. 자신이 응시되는 것을 즐긴다. 외부의 타자가 자신을 응시하는 것,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자기 안에 있는 타자가 자기의 성기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인데 이 사람은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거기서 오는 향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위반의 향락. 이게 도착증자예요.
그런 식의 느낌이 실제로 주체화될 수 있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아니라면 누가 정말 포착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프로이드의 이 마지막 표현에서 용어 하나만 바꾸면 충동이 왕복하는 원한 구조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대상. 이는 사실 주체였던 것이 결국 대상의 위치에 놓인 경우입니다. 고유한 의미에서의 대상인 eigenes object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당연히 타자를 뜻하는 von fremder Person 또는 von eigener Person이죠. von eigener Person. 이거과 베샤우트도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하지만 werden, 뭐뭇이 되다라는 단어는 machen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꾼다기보다는 werden 다음에 machen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sexual Grid von einer Person beschaut werden machen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내 성기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도록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machen 뭐뭐하게 만들다 make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충동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충동의 활동, 능동성은 이처럼 자신을 보이게 자신을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자신을 뭐뭐하게 하다를 다른 충동들의 장으로 옮겨보면 우리는 그 충동의 활동을 그 능동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쉽게도 강의를 좀 더 빨리 진행해야 할 텐데요. 요점만 간단히 제시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프로이드가 충동들을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남겨놓은 빈자리는 제가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을 보이게 하다라는 공식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자신을 들리게 하다입니다. 이것과 자신을 보이게 하다 사이의 차이를 아주 간략하게나마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귀는 무의식의 장에서 닫힐 수 없는 유일한 구멍입니다. 입도 닫힐 수 있고 항문도 닫힐 수 있고 눈도 닫힐 수 있죠. 근데 이 귀는 닫힐 수가 없어요. 자신을 보이게 하다는 실제로 주체로 되돌아오는 화살표로 표현될 수 있는 반면 자신을 들리게 하다는 타자를 향합니다. 왜 타자를 향할까요? 나를 호명해 달라는 것이죠. 이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꼭 지적해둬야 할 사항입니다. 구강충동에 대해 살펴봅시다. 구강충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뜯어먹히는 환상들, 즉 자신을 먹어치우게 하다에 관해 이야기하곤 하죠. 실제로 다들 아시다시피 이는 구강충동을 이타화한 표현으로서 마조히즘의 모든 반향들과 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 젖먹이와 가슴인 이상, 그리고 젖을 먹는 것은 곧 젖을 빠는 것인 이상 구강충동은 자신을 빨게 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흡혈귀인 셈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젖가슴이라는 독특한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그것이 음식물의 비유로 여겨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젖가슴이라는 존재는 단순한 음식물이 아니라 대상이죠. 대상의 이 아바타. 누가 무엇을 젖가슴은 덧붙여져 있는 무엇입니다. 누가 무엇을 빠는 것일까요? 그것은 엄마라는 유기체를 아이가 빠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주체가 자신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 자신에게 속해 자신을 보완시켜줄 무언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지가 이 순에서 분명히 충분히 드러납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을 빠는 것을 자신의 하나의 권리로 자신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가슴을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엄마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동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그 어떤 비어있는 부분을 보완해줄 그 어떤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자신을 빨게 하다와 관련될까요? 내가 엄마를 빨면서 나는 엄마에게 빨리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젖가슴을 빨면서 엄마라는 존재를 몸뚱아리를 끌어당겨서 나의 하나의 그 보완물로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나는 엄마에게 빨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엄마는 나에게 주면서 향락을 누리기 때문에. 엄마는 자신의 젖가슴을 아이에게 제공하지만 엄마는 그를 통해서 아이를 향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 순간에 엄마에게 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젖가슴을 빨다라는 말은 아이가 자신을 엄마에게 빨리게 만들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재기적인 마조이즘적 재기가 되는 것이죠. 재기적 마조이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이러한 점은 학문 충동의 수준, 긴장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 충동의 수준에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싸게 하다 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ich uns verlud만 쉐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언가가 진절이 나게 애를 먹인다는 뜻이죠. 단순히 저 유명한 된똥을 그것이 강박신경증의 신진대사에서 맡은 기능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똥을 그것이 표성하는 것, 즉 선물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거나 그것이 더럽힘, 정화, 카타르시스 등과 맺는 관계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죠. 또 바로 거기서 헌신성의 기능이 생겨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결국 여기서 대상은 우리가 영혼이라 부르는 장과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학문 충동이라는 거, 이 자신을 싸게 만들다. 능동적 충동이죠. 자신을 싸게 만들다는 것은 그 똥이 표성하는 것, 즉 선물로부터 분리시킬 수도 없고 그 똥이 엄마를 더럽힌다는 것 또는 자신의 배를 정화시킨다는 것, 자신의 몸을 카타르시스 시킨다는 것과도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고 또 헌신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똥이라는 건 그 선물이니까 헌신성이라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예. 결국 여기서 대상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장과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엄마에 대한 헌신, 내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그 영적인 것이죠. 헌신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문 충동의 경우에도 내 배를 비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죠. 내 배를 비게 만들다. 나 자신을 비우게 만들다. 나 자신의 소중한 것을 누구에겐가에게 헌신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나 자신의 배를 카타르시스 되도록 만든다. 게다가 능동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조히즘적 능동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배가 비는 것은 마조히즘이죠. 내 배를 비게 만든다는 것은 마조히즘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능동성이죠. 내 중요한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은 마조히즘이죠. 그걸 통해 누구에게인가 내 중요한 걸 준다는 것, 이것은 능동성이죠. 그래서 이 마조히즘적 능동성, 이것이 있는 것이죠. 아까 그 구강충동에서 자신을 빨리게 하다, 자신을 빨게 하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빤다는 것은 그건 자신을 빨아낸다는 것은 그거는 마조이즘이죠.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마조이즘적 능동성. 예. 297페이지 두째 패러그래프 마지막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바는 무엇일까요? 호주머니 모양으로 선회하는 충동은 성감대를 통해 함입되면서 매번 타자 속에서 응답하는 무언가를 구걸하러 나서는 임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타자 속에서 응답하는 무언가.
나의 결여를 마주하고 있는 그 타자의 욕망에 응답하는 무언가를 내가 구걸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타자 속에서 응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일이 다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타자 속에서 응답하는 것, 나 자신의 주체 속에 있는 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체 속에서 자신의 결여를 마주하고 있는, 마조히즘 되고 있는 그 타자, 또 하나의 나의 주체, 또 하나의 주체로서의 나인 그 타자의 욕망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것처럼 주체는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이 반복되는 것이죠. 샤울루스트 수준에서는 그것이 응시라는 점만 지적해 두겠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응시를 당해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내 주체, 나라는 주체 안에 있는 타자의 욕망에 대해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걸 강박 의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죠. 제가 이를 지적하는 것은 오로지 나중에 이 호소의 운동이 타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다뤄보려는 취지였을 뿐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것의 그 두 가지 차원, 능동성, 수동성의 위상과 그리고 그 사랑이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의 문제, 그것과 그 다음에 이 충동의 마조히즘적 능동성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락강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